아, 아, 햄님이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고수자님 안녕하십니까? 그 일단 시청자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 네,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꼬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햄넷입니다. 오늘 네, 이제 할 얘기는 네, 맨끝줄 소년이라는 책 제목인데, 맞아요. 저번에 일본이 아니라 스페인이었어요. 맞아요. 정정합니다. 네, 좀 착각하고 있었던가 보네요. 어쨌든 음, 맨끝줄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 희곡만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있을지 아, 모르지만 그렇지. 줄거리를 한번 오케이. 얘기해 줄래? 고등학교에 있는 문학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는데 그 과제 글을 보면서 이제 글을 좀 잘 쓰는 학생에게 좀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 사생활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데 그 친구에게 과제를 계속 써라. 재미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학생이 적극적으로 관찰자로서 어떤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면서 그 과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렇죠. 뭐 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음. 보셨어요? 일단 후안 마요르가라는 극작가가 스페인의 셰익스피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몰랐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시죠? 저번에 햄릿과 비슷하게 되게 당황했던 게 희곡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등장, 퇴장이 안 적혀 있고 그냥 막 서술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 공간? 다른 공간?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너무 열려 있어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 약간 이쪽 공간 나눠져 있고 저쪽 공간 나눠져서 이렇게 연출하라는 식인가? 음, 연출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옛날 희곡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인데 뭔가 이런 중산층, 어떤 우리 서민들, 약간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되게 뭔가 이 보편적인 감정을 잘 건드린 느낌? 뭔가 또 결말을 딱 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하게 하는 거야. 요 정도로 딱 끝내주는 게 그래서 되게 간결하잖아 또 희곡이 책도 조그맣고 그치? 그래서 되게 압축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끝내는 게 되게 잘 쓴다 이 생각이 되게 좀 크게 들었어. 일단 나는 음, 동의하는 부분은 음, 희곡이 모호하다라고 했잖아. 음, 예를 들어서 뭐 문단 나누기도 음, 없고, 음, 뭐 등퇴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음, 없고, 그리고 지문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인공 고등학생이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랑 하는 얘기와 음, 중간에 선생님이랑 하는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맞아. 중간 사이에 껴서. 근데 나는 이게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음, 글을 워낙 잘 쓰시는 분이니까 음, 당연히 의도하고 썼겠지. 근데 이게 주제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 음, 난 이걸 봤을 때 희곡이 하고 싶은 말이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 여기 모든 게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삶과 예술이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술의 도덕성이 필요한가? 음, 왜냐면 처음에 이 교사 부부가 처음에 되게 반대를 해. 어, 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저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는 사생활들을 글로 쓰는 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 음, 근데 과연 그래? 예술이란 과연 도덕적 잣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얘가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음, 현실에서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중년 여성도 꼬시고 음, 관음증적으로 뭘 훔쳐보고 음, 어떤 사건들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맞아. 이러면서 이제 어떤 예술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 현실에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작가는. 음, 과연 예술이란 게 뭔가? 예술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결함성을 갖고 있어도 되나? 안 되나?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가야 된다면? 이런 얘기에 나는 총체라고 봤거든. 음, 그래서 일부러 현실과 예술, 삶과 극작 속에서 되게 모호하게 일부러 만든 것 같아. 그러면서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던진다. 희곡에서. 이걸로 끝인 것 같아. 음,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술은 뭐야?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대해야 돼, 우리 예술을? 이런 얘기의 총체 같아서 참 재밌게 봤고, 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희곡을 프랑스어 우종이라는 그
되게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음. 인더하우스라는 영화로 나왔어. 되게 수작이거든. 근데 진짜 똑같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스릴러야. 결국엔 장르물로 가는구나.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거든. 어. 근데 관음증적인 얘기로 풀었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남자애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더 어려. 오. 일부러 캐스팅을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냥 눈으로 보기엔 약간 중학생? 음. 이런 느낌인데 얘가 관음증적으로 그 중년 아줌마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도발적인 줄 알아? 그거에 포커싱을 줬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긴데도 인간의 관음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자극적인 소재긴 해. 근데 여기서 나는 아까 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 이 희곡이 프랑스와 오종이 거기에 답을 한 거야. 어떤 답을 했냐면 예술의 도덕성이 과연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진 않아.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줘. 해소감을 줘.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 실제로 행동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나오는 김부장이라는 걸 봐봐. 사람 안에 폭력성이 없어? 누구나 좁히고 싶은 감정이 있어. 근데 실제로 좁히진 않아, 사람을. 근데 김부장이라는 걸 보면서 해소하는 거야. 참교육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의미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하나의 큰 목표가 뭐냐면 해소감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작가라고는 얘기 안 할게. 어떤 작가가 가정이 2차 세계대전 때 개박살이 났어. 아. 그래서 평생 가정을 갖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불륜을 저지르고서라도.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이 없는데 저기 부잣집 여자가 너무 탐나는 거야. 저 돈도. 저 남편을 죽였으면 좋겠어. 실제로 못 죽이는데 소설 속에서는 죽여. 그리고 차지해. 자기 현실은 그렇진 않아. 도덕적으로 살았어. 근데 소설엔 그렇게 써.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다 갖다 써. 근데 그게 해소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보고 같이 해소 당하는 거야. 아. 그 2차 세계 대전에 가정을 잃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 걔 혼자였겠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걔 혼자였겠어? 근데 그런 욕망의 들끓음을 걔가 해소시켜준단 말이야. 프랑스어 오종의 인더하우스도 난 마찬가지라고 봐. 과연 타인에 대한 그 욕망들, 그 관음증적인 욕망들이 과연 타인한테 없을까? 그게 예술의 순기능 아닌가? 꼭 도덕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도덕적이지 않는 파괴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그걸로 오히려 해소돼서 현실에서 안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프랑스어 오종이. 예술의 도덕성은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오히려 그 도덕성이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해소가 일어나. 예술이란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에 대해서. 오, 약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심오한 얘기인데,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나도 동의는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희곡처럼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일어난다면, 그러면 또 약간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아, 이렇게 하라고 종용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좋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네. 그치. 프랑스어 오종은 그렇게 답을 했고, 너 같은 고민을 한 게 넷플릭스의 맨 끝줄 소년이야. 난 그렇게 보거든. 아, 그게 이제 너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연출이. 연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원작에서 보면 시험지 훔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의 결과값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의 과정은 실제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몰라. 교사가. 근데 결과는 시험을 좋게 받았어. 그지? 근데 희곡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는 훔친 걸로 나와. 그러니까 희곡에서는 현실과 어떤 예술 사이의 모호성을 막 그려줘. 잘 안 넘어온단 말이야. 이 둘의 모호성을 막 그려줬다면 여긴 되게 명확해. 현실과 예술은 분리돼야 돼. 이게 주제야. 현실과 예술은 분리돼야 돼.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 하나의 얘기가 방금 얘기했듯이 시험지 얘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희곡에서 보면 이 소년이 왜
이 집에 들어가서 이 글을 쓰는지, 그렇지. 그리고 왜 선생님한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모호해. 맞아. 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호하단 말이야. 근데 이 넷플릭스는 어때?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정해줘. 그렇지. 그치? 음. 스포일러가 있는데, 스포일러 있어요, 여기부터. 음. 결과값을 봐봐. 주인공 남자애가 왜 최민식한테 접근해?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잖아. 정확하게. 근데 그 시발점이 뭐야? 어릴 때 자기한테 상처를 줘서. 그치. 어. 과거의 그 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민식이라는 애가 과거에도 예술에 미쳐 살았던 애야. 장문에 대해서 미쳐 살았던 애야. 근데 이 장문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걸로 예술한다는 그 빌미로 어린애한테 상처를 줘. 그 결과값이 뭐야? 자기의 파멸이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현실과 예술은 분리돼야 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맨날 그러잖아. 최민식한테. 자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술한다는 핑계로. 이 얘기가 작가가 하고 싶은 거야. 허준호 인터뷰하는 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허준호가. 자기 신간 책이 나왔을 때 스릴러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장르는 핑계고 관계에 관한 얘기다. 이 얘기가 나는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술은 예술이고 삶은 삶이야. 이게 붙으면 안 돼.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희곡에서 질문을 던졌잖아. 예술이란 뭔가. 그러니까 프랑스 오종도 그 질문에 답을 했고 이 넷플릭스에 이 작가도 답을 했다고 봐. 근데 이게 내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답하려고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 남자 주인공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눈빛에 섹슈얼리티가 있었어. 너도 느꼈지? 성적인 욕망이 엄마한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 왜 고등학생을 성인으로 왜 바꾼 것 같아? 고등학생이 그랬으면 더 문제됐어. 그렇지. 그 중간에 그 섹슈얼리티가 눈빛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추측이야. 뇌피셜이야? 넷플릭스에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야, 이거 너무 한국 정서랑은 안 맞아. 그래서 자는 씬도 뺐잖아. 상상으로 그 아예 그 친구 엄마랑 자는 씬은 빼버리고 그 나머지 스승의 이제 엄마랑 자는 씬만 최민식의 상상으로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함은 살짝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 1, 2부에서는 그런 도발적인 시도들, 어떤 공격적인 시도들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넷플릭스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벽에 부딪히고 나서 이 생각이 든 것 같아. 현실과 예술 사이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흥행을 원하고 나는 원작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작품을 쓰고 싶은데 쉽지 않네? 왜냐면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시켜야 되고 투자자들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작가 자신과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글 쓰고 싶어하는 작가가 부딪혔던 것 같아. 이 희곡을 변환하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중반부부터 녹이지 않았나. 이 시나리오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시험지 씬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해. 시험지 씬에서 시험지를 훔쳐달라고 얘기하고 희곡에서는 모호하게 편집하지만 이건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야. 드라마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어.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했던 그 첩보 영화에서나 했던 거나 상상으로만 그렇게 그 누구나 꿈꾸잖아. 그런 욕망들을. 아까 그 프랑스와 우정이 얘기했지. 현실과 예술의 도덕성이 필요했고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넘어왔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상상만 하던 걸 했어. 그리고 잠깐의 해방감과 잠깐의 카타르시스는 느꼈어. 그렇지만 결과값이 어때? 그걸로 통해서 얘가 잘린단 말이야. 그걸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잠깐은 해도 되겠지. 현실에서 예술에서 현실로 넘어와서 그 욕망들을 다 현실에서 실행했을 때 잠깐 해방감은 있겠지. 넷플릭스 다 까고 내 마음대로 다 조져. 예술이란 이름으로 현실 무시하고 다 조져. 잠깐은 해방감을 느끼겠지. 그 결과값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에 녹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민식의 그 파멸도 자기가 예술한다는 핑계로 잣대로 들이댔을 때 아이한테 상처 준 게 그대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예술이 현실로 넘어오면 조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 고민들과 결각각각 그 넷플릭스에서 뇌피셜입니다. 그 푸시를 받았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그대로를 표현하면 현실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과 예술은 명확히 떨어져야 되고 삶도 그렇게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값이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모호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원곡에서는 시나리오를 그 가갖고 관음증적인 형태로 그 집안을 막 이렇게 탐미하잖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안 나와. 그렇지. 얘의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일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근데 드라마에서는 어때? 명확하게 얘가 뻥이었다는 게 얘기되잖아. 나중에 최민식이 불났다 다 죽였다고 해갖고 막 달려가지만 실제로는 너무 화목하고 있잖아. 이 글은 상상이었다는 걸 관객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서도 그러니까 예술적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잖아. 그게 붙었을 때 문제가 최민식이잖아. 그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자면 시곡은 예술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프랑스와 우중의 인더하우스도 자기 나름대로 답을 했고 이 넷플릭스 맨끝줄 소년도 나름대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 원작은 질문이었다면 이거를 변환해서 영화랑 드라마로 만든 맨끝줄 소년은 답가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 아마 지금 맨끝줄 소년 시나리오 작가님이 본다면 깜짝 놀랄 거야. 자기 속마음을 진짜 기가 막히게 깨뜨려서. 뇌피셜이지만 완전 지금 연락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각각 저분들이 원작 희곡에 대한 나름의 답을 했잖아. 우리도 한번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너는 예술은 뭐라고 생각해? 너무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나는 예술이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이 사람들은 예술은 무엇인가, 도덕성이 필요한가, 거기에 나름 대답, 예술과 현실이 섞여야 되는가, 섞여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대답들을 했다면 나는 예술 자체에 대해서 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예술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예술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또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 근데 왜?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막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너무 막 열심히 일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에서 약간 이제 떨어져 나왔어.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인류에 나는 필요한 것 같아. 뭔가 예술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 음악도 있고 글도 있고 비디오, 연극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술을 도파민적으로 바라보는구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테두리로 사실 뭐 되게 좀 애매한 지점인 것 같아. 타이어를 되게 잘 갈아 끼우는 거를 봐도 뭔가 잘하는 일을 봤을 때 와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피아노를 잘 치거나 뭐 작곡을 잘하거나 이런 걸 우리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예술이란 테두리 안에 이렇게 넣어버렸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너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내가 얼마 전에 사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의 빈약한 상상력과 나의 빈약한 언어로는 뻔한 말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야. 공감돼. 사랑 뭐니. 근데 내가 기가 막힌 문장을 봤다. 사랑이 뭐냐라고 대답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어. 들어봐. 그녀가 나를 너무 필요로 해서 나는 그녀한테 갈 때 떨어지는 빗방울조차 무서워하며 걸었다. 이런 대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도 날 사랑하고 나를 너무 필요로 해. 근데 나는 원래 빚짐이야 그냥 맞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나를 너무 필요로 하니까
나는 떨어지는 빗방울조차 무서워하면서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하면서 그녀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더 요약하면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대답했을 때 뻔한 질문들이 아니라 나의 언어적 상상력이나 나의 언어적 어떤 빈약함들을 뚫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봤을 때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내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는 언어가 딱 문장화되진 않았지만 들었을 때 공감됐다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가 예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안에 문장적으로 탁 이렇게 되는 건 없지만 얘기를 어떤 예술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들었을 때 공감되고 그게 정립된단 말이야. 예술은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예술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무언가를 예술이 정리시켜줘. 내 안에 무언가 아리까리한 것들을 문장으로 말하면 그것이 명확해지거든. 그게 예술의 힘이야. 근데 그 명확해지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아.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떤 관계에서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감정이야? 근데 화는 나는데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얘한테 해소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화만 내고 왔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책을 보다가 그 감정이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야. 아까 사랑처럼. 그러면 나는 내가 사실 얘한테 느꼈던 감정은 화가 아니라 나에 대한 연민이었구나. 또는 내가 우울했구나. 이런 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슬픔이랑 우울함을 구별 못했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슬픔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순간의 감정이 슬픈 거야. 근데 우울함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야. 우울감이란.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치료해야 되는 행위인 거고 슬픔은 느껴줘야 되는 거야. 그러네. 슬픔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느끼고 해소하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울감이라는 건 자기공격성, 자기파괴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해야 되는 병인 거지. 병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근데 치료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어떤 건 거지. 근데 우울증이 오면 슬픔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 못해서 너 왜 슬퍼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했던 애들은 더 우울해지는 거야. 슬픔과 우울함은 별개인데 근데 그게 모호했다가 어떤 책이나 어떤 문장을 보고 이해되는 순간이 와. 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너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와.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거든.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우울했구나. 내가 이거를 무력감으로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 슬픈 감정을 느껴주고 우울감이라는 자기 공격성은 해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단 말이야. 문학의 힘은 거기에 있거든. 예술의 힘은 거기에 있거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 그게 막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5년, 1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 예술에 일상생활을 붙여놓으면 어느 순간 이해되고 해소돼.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이해가 돼. 그게 맞물리는 순간이 와. 그게 뭐 음악을 듣다가도 그렇잖아. 안 들렸던 가사들이 갑자기 탁 들리면서 맞아.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한 번씩 오지 않아? 그게 예술의 힘이야. 그게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게 나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밥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않을까? 내가 내린 예술의 정의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그게 결국은 내가 나답게 사는 그 길목에 꼭 필요한 순간들이다. 뭐 그게 명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술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이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까 전에 나도 이제 예술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했던 게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이 돼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과거에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으로 정리되니까 이제 네 생각이 나오지. 이게 예술의 힘이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뭐 이제 기억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뭐
신경 쓰게 뭐 엄마를 부탁해 이런 거 보면서 막 엄청나게 울었던 순간이라든지.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긴 했었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느꼈다든지. 실제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렇지. 그런, 맞아. 실제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미학이라는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걸 내가 왜 듣는 거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해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때는 되게 그냥 막 떠들고 놀다가 세 번째 수업부터 뭐가 이렇게 딱 걸리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면서부터 뭔가 약간 세상을 다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미술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삶에 와닿는지.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나폴레옹 대관식 앞에 내가 한 30분인가 가만히 서 맞아, 있었어. 맞아. 꽤 오래 있었지. 그거 보면서 뭔가 막 감탄하면서 뭔가 막 감동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 뭔가 설명하지 못했던 나의 그때의 감정들. 그 이후에 네가 한동안 되게 부드러워졌어. 말랑말랑해져서 그랬어? 굉장히 돈을 잘 썼지. 그랬나? 그래서 잘 얻어먹었지. 이게 현실을 바꾸는 예술의 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연극, 영화에 분명 그런 힘이 있고, 아까 뭐 참교육 같은 걸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네. 지금 뭐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교권 보호국이 실제로 요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폭력성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 수많은 무의식들이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인터스텔라 보면서 뭔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뭔가 좀 더 타인을 생각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 왜냐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감독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잖아. 세계관이라는 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란 말이야. 그 예술엔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 개의 작품을 본다는 건 한 개의 관념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명상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 근데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면은 그게 내 자신이 바라보는 순간이랑 붙을 때가 반드시 있거든? 그러면 그게 시너지를 탁 내면서 일종의 명상 효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 그러네.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 그러니까 희곡을 보면서 관음증이나 어떤 그런 여러 보편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데, 예술도 역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치, 힘이네.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얇게 느끼고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지만 어쨌든 그 스타트 지점을 던져준다, 계속. 그렇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스타트 지점들이나 변화할 수 있는 스타트 지점을 던져준다는 거 진짜 큰 게 뭐냐면 살면서 그런 순간이 몇 번 오냐? 그 예를 들어서 예술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일련의 어떤 순간들이 몇 번 오냐고. 진짜 드문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사실 먹고 살기 바쁘거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인간은 왜 사냐고 했을 때 난 단지 먹고 사는 거의 의미를 크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괜찮다라는 게 타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내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발전이 뭐 물질적인 발전도 있지만 인격적 성숙도 있잖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 그 구다리를 더 빠르게 와.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술 소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순간들이 진짜 드물게 오거든. 근데 예술은 참 많이 줘, 그런 순간들을. 그러겠어. 실제로 바뀐지 안 바뀐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값을 많이 준다. 그래서 예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나는 요새 사람들의 인성에 문제가 많잖아. 그 모난 사람들도 많고. 나는 그게 자기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값은 공격적인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인지를 잘 못하지, 진짜. 근데 그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가십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새 뭐 릴스들 많이 보고. 맞아. 뭐 그게 뭐 도파민으로 나쁘진 않는데 그게 과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이거야.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나도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겪은 게,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이제 끝나고 사실 얘기하려고 한 건데,
여기 이제 뭐 관음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TV, SNS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잃었다 그러잖아,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뭔가 떠먹여주잖아. SNS가 뭔가 지식에 대해서 요즘은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나면은 내가 저게 어떤 거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보다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해서 그게 내 생각이 적은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고민해서 생각의 깊이로 그걸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지.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나도 막 먹고 살고 바삐고 해서 예술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했던 뭔가 내가 일기를 쓰거나 좀 뭔가 사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딱 제쳐두고 이제 다시 오랜만에 이제 희곡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생각하는 힘이 내가 많이 깎여나간 걸 내가 느끼는 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스스로가. 그러니까 뭔가 이 작가가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렸네? 이렇게 생각했네? 근데 내가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 거야, 정확하게. 그치. 요새 대부분의 문제들이. 약간 이제 사람들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나 자신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컨트롤하고 타인과 관계식이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점점. 타인의 어떤 그런 거에 공감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약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터지니까 그게 결국은 각박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지 못한 세상이 된 데는 그 생각하는 힘을 잃은 탓도 커.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문학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계속 고전하는 거고. 이거를 시작한 게 되게 나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20대 초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빈약해. 그러니까 중반 후반 뭐 우리 또래 애들도 그래. 빈약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땠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냐고.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좋지. 좋았어. 그렇긴 해. 애매하긴 해. 그치,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그게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부조리잖아. 우린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벌써 1990년대부터 옛날부터. 1990년대부터 그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냐면 내 말에 그러니까 듣는 힘도 사라져.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생각하는 힘이 사라진다고 하면 듣는 힘도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 듣는다는 건 뭐냐면 타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자기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고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면 듣는 힘도 사라지기 때문에 뭐만 남냐면 얘 얘기는 안 듣고 얘 얘기 끝난 다음에 내 얘기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또는 얘 얘기에 반박할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서로 자기 할 말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얘기를 듣고 이 듣는 다음에 이 들음에 생각을 하고 이걸 얘기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난 봐. 일방적인 외침만 있어 요새. 내 말만 있어. 타인 말은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 이 케이스인 것 같아. 사실 요새 되게 많이 그래. 자기 얘기로 끝나. 타인 얘기가 안 들어. 내가 어떤 화두를 던지면 내 건 삭제하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왜냐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생각이 없거든. 왜냐면 너도 아까 봐봐. 내가 처음에 예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인 리액션만 나오잖아. 그러네. 그 마가 떠도 상관이 없거든. 그냥 그 얘기를 던지면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그게 반박을 하던, 공조를 하던 그 생각이 있은 후에 하는데, 그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니까 예예거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예예거리더라도, 그러니까 네 할 말만 하던, 예예거리던, 내가 던진 질문에 고민과 생각이 없으니까 결과값은 아무 생각 없어. 그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요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화가 재미없어지는 거야. 타인과의. 그러니까 점점 단절이 일어나는 거고 SNS에서 네가 말한 대로 떠먹여주는 말들만 받아먹고 웅웅거리고 있는 거고 그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래, 이런 게 뜨는 거야. 요새 보면 다 이런 대담하고 얘기하고 명언들 얘기하고 좋은 말들 해주고
생각이 깊이 있는 얘기들 해주면 그거 받아먹고 그 생각하는 거기까지 도달한 생각의 과정들과 생각의 어떤 힘들은 싹 다 날리고 결과값만 받아먹으니까 그 생각의 깊이가 자기 생각의 깊이인 건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모든 얘기들이 지금 바라보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이제 생길 구독자들의 생각의 깊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봐서 내가 생각 못했던 깊이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멈춰 화면을. 그리고 고민해. 얘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깊이의 생각들이 나왔지? 약간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거. 과정들을 생각해. 내가 저기까지의 생각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감탄했지? 나는 왜 저 생각들까지 가지 못했지? 나는 왜 저 문장들을 표현하지 못했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아까 그 사랑에 관한 그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책을 보고 멈췄어. 그리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내가 왜 여기에 공감을 했지? 내 자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 실제로 코로나 때 얘기야. 코로나 때 내가 만났던 사람이 되게 아팠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 옮기면 안 됐었어. 근데 나는 예전에 코로나 감기가 걸리던 알잖아. 해외여행 갔을 때 A형 독감 걸려도 그냥 걸린가 보지 하고 말았던 사람이야. 그 내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잠깐 아픈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타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프고 말지. 근데 그런 내가 타인을 사랑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더라. 왜냐면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이 사람한테 옮기면 이 사람이 큰일 날 걸 아니까 내 자신을 졸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때부터 아무도 안 만나고 같이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나 자신을 내가 알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더라고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문장화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문장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많이 사랑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나의 사랑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엔 남아있었는데 문장하진 못했구나. 그랬다가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겠구나. 이 작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겠구나. 자기 자신을 혐오했던 남자가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 과정들이 분명 있었겠구나. 이러면서 생각의 깊이에 도달한 다음에 넘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휘발돼. 그냥 거기에 머물러.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게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느꼈다면 나중에 누군가랑 사랑을 할 때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더 하려고 해. 그래서 사랑이 좀 더 윤택해져. 좀 더 빠르게, 좀 더 매끄러워져.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놓치게 되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이해했고 행동함으로써. 그리고 타인도 구별할 수 있게 돼.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잖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사랑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문장들과 이런 깊이에 도달하면 내가 싫어하지만 기꺼이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B를 진짜 싫어하는데 얘가 B를 좋아하니까 기꺼이 B를 맞이고 그 불쾌한 감정들을 이해하지만 해소하면서 이해하면서 넘기면서 얘와 같이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고 해주고 하는 거잖아. 타인이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까지 나랑 해줄 수 있느냐? 그것들까지 포기하면서 나랑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얘가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나 타인이 나를 사랑할 때나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마찬 더 커져. 뭐 사랑도 그랬다면, 행복에 관한 어떤 명확한 생각이 있다면 예술을 통해서 왔더라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연결되는 것 같아. 예술을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총체. 그래서 이런 희곡을 읽어야 되고 계속 읽으면서 나 자신을 알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러면서 삶을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인 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이걸 봐주신다면 여기서 진짜 멈춰서 나는 저렇게 생각했나? 난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진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법륜스님 이런 네. 거 엄청 많이 보는데 뭔가 되게 좋은 얘기다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뭐 기록 같은 거 가끔 보면 이거 내용 뭐였지? 하면서 다 휘발되는 거를 엄청 많이 느꼈는데 그치. 진짜 이렇게 뭔가 그 생각을 따라가 보려는 어떤 노력? 나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근력?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게 그래서 요즘 뭔가 성장이 과거에 멈춰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대학 때 이걸 엄청 많이 했는 것 같아 내가 많이 했지 우리가. 내가 연기하면서. 이거 보니까 내가 기억나더라 나 코스모스 졸업할 때 작문 수업 내가 들었었어 그때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내줬는데 12문장 안에 너의 글을 완성시켜라. 그때 내가 진짜 살면서 내가 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엄청 고민해서 썼는데 선생님이 야, 너 좀 잘 썼다라고 칭찬해주다 그때 엄청 기분 좋았었는데 약간 뭔가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 생각하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되게 듣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근육 안 쓰면 근육 줄어들잖아. 그렇지. 생각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게 늙는 거야. 늙음이라는 건 결국은 근력의 힘이 약해지고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요새 젊은 꼰대가 왜 나오는 줄 알아?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티에이징이 잘 돼서 괜찮지만 생각이 굳어 있어서 그래. 그러네. 그거야. 결국은 그거거든.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것이야. 변화하지 않는 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또 뉴스 본 건데 여행하는 사람이 더 젊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따라오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것들로 요리를 이렇게 했구나.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행도 나는 예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여행 많이 다니는 유튜버들 봐봐. 생각의 깊이가 좀 달라. 그러네. 좀 보면 알 거야.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게 일반화에 오릴 수는 있지만 주변에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그 생각하는 깊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게 좀 달라. 그 앞으로 이런 유튜버를 하면서 나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게 휘발되는 게 아니라 뭐 30분, 40분짜리지만 이걸 일주일, 2주일, 3주일 끌면서 이 10초 보고 뭐 20초 보고 생각하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쇼츠가 아니라 이 시대를 좀 역행했으면 해. 슬로우 푸드가 한때 유행이었잖아. 패스트푸드 대신에 뭐 이런 슬로우 비디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언어 정리가 안 되지. 뭐 그런 류의 어떤 좀 유튜브가 됐으면 해.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끝나고 자기 전에 명상하거나 생각 정리하거나 일기 쓰는 대신에 잠깐 20초 보고 내 생각을 못 따라오고 너 생각을 못 따라오겠으면 싹 멈춰서 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공감되는지 멈춰서 그 나중에 초대까지 해서 그런 얘기들도 뭐 해보면 그 나는 이게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이게 한두 명이 늘어나서 많이 되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또 퍼져서 더 커지고 뭐 그렇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아니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다. 이제 오늘 맨끝줄 소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는 요번에 연극으로 올라가는 타인의 삶이라고 있어. 그게 원래 영화 원작이거든. 그래서 한번 영화를 보고 먼저 책으로도 한 게 나왔으니까 거기도 보고 그리고 연극도 보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고스타와 햄넷이 추천하는 타인의 삶을 한번 연극으로 보시고 영화로 보신 다음에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길러서 다음 편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오케이. 자, 고생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밥이나 먹자. 뭐 먹을래?